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유영하 변호사만 신임을 하고 최명성 변호사와 함께 2명만 지금 고용을 한 상태고 네. 나머지는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잘랐다. 해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슨 형량이나 법리 다툼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면을 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짚어볼 텐데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요. 사면에 대해서 한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돈 있고 힘 있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이런 게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국민한테 법 지켜라 한다고 그게 와닿지도 않고 또 법 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권은 정말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저 최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걸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과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그때 이제 대통령 되기 좀 전이네요. 그 대통령 된 이후에도 이른바 사면권, 대통령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행사해 온 건데 정작 이제 본인이 거기에 좀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제 어제 이제 2명을 제외한 변호인단 해임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법 체계상 말이에요.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1심에서 뭐 형량이 나왔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럼 항소하고 고등법원 가서도 또 이게 좀 자신은 이 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사면을 좀 빨리 받으려면요. 1심 딱 끝나고 나서 항소 포기하고 그러고 있어야지 사면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얼마나 이게 구체해 보입니까? 구체해 보이고, 과거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도 있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죠. 예. 그것도 한 2년은 복역하고 나서의 얘기죠. 재판 복역 거치고 나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 사면 복권을 노리고 사실상의 재판 법리적인 다툼은 포기하고 변호인단도 해임하고 이거는 조금 너무 오버하는 해석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과연 찬반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나왔네요. 네, 사면 반대가 무려 63.8%, 사면 찬성은 25.8%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그리고 또 이 파면, 그리고 구속에 대한 여론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요, 일치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바로 직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여론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부분은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다음 정권에 만약에 지금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앞으로 고비들이 아마 닥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2018년 이 지방선거 또 2020년 이 총선 이런 국면마다 꼭 이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각 정파의 입장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교도소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갖고 상당히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과연 이런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도 지켜볼 대목이긴 하지만 문제는 각 정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가지고 상당히 이 정치적인 이 하나의 쟁점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중심을 잡고 여기를 맞설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사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이 정치적 해법, 정치적 투쟁을 통한 정치적 해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아마 사면이라는 말을 꺼낼 경우에 상당히 여론의 역풍도 상당히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그리고 모든 자신의 행위 자체를 선의라고 포장하는 이유도 바로 정치적 투쟁과 해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면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게 실현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닌 거네요.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다음 정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면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된다 한들. 네. 그리고 자신의 임기 내 그 말기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풀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측면을 봐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왜 탈핵 사유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속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부인과 선의 두 가지로만 버텨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이제 해임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인과 선의라는 두 키워드로 네. 모든 법정 투쟁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굳이 법리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변호사 선임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왜 저러느냐?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할까? 그 부분에 딱 오니까 사면이라는 노림수 외에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사면을 바라보는 건데 어쨌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정치적 목적 그다음에 그 법정에서의 태도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수사 태도에 이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추가 선임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을 때예요. 아하.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고 강요죄로 의율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럴 때 과연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까지 당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차기 정권의 뭐 말쯤 가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킨다고 宪법이 아주 생각하거든요. 복잡해진다 이 예, 말씀이죠. 저는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을 땐 정치적으로 정말 큰 뭐 하여간 꼬이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고. 자, 본인의 뇌물죄를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이렇게 재판에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네, 바로 4,900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검찰이 얘기하니까 김영재 원장 부부죠? 네, 그러니까 이 안종범 수석의 변호인 측이 김 씨 부부에게 스카프나 가방, 성형 시술을 받은 건 인정을 하는데 대가는 없었다. 그러니까 뇌물은 받았는데 뇌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더 거죠. 재밌는 말이 저게 회자되는 말이요. 미용 시술의 경우 잠깐 누워보라고 해서 누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방금 전에 네. 우리 이수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뇌물죄가 형량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네. 근데 그 물건이 주고받고 말이야. 우리 그 통화 다 들었잖아요. 네. 신라 호텔에 뭐 보양식이 있는데 뭐 어떻게 더 이렇게 하고. 수십만 원짜리 추석 그 보양식? 선물 준비해놨는데 나중 추석 지나서도 받을게요. 지나서도 받을게요. 네, 뭐 그러니까 네. 물건을 받고 무슨 향응을 제공받고 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하고 그거로 인한 대가성. 대가성하고 네. 이게 확증이 돼야 되는데 받은 거는 인정하면서 대가성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형량을 대폭 낮추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변론 전략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거 하다 보니까 이거 미용 수술 누워보라고 그러니까 누웠다. 네, 이것도 잠깐 그것도. 네. 예. 아니 근데 누구나 성형외과를 갔는데 누워보라 그러면 뭘 할지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미용 시술 안에 뭐 점 하나 뺐다 그래 이걸 가지고 뇌물로 의율하지는 않을 거고 네네. 아마 그럴 수는 있지. 이제 남성분이니까 이게 얼마짜리라는 그 뭐 몇백만 원짜리 시술인지에 대해서 그걸 미처 몰랐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그게 아니고 다른 뭐 스카프나 가방이나 이런 것까지 뭐 대가성이 없다. 최순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몇천만 원 받았으면 샤넬백을 받았으면서 그 명절 때 그렇게 서로 선물 받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들만의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뭐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그런 변명은 아닙니다. 자, 저렇게 받은 건 받았는데 누워보래서 누웠고 대가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종범 수석이 또 하나 강력히 밀고 있는 부분이 내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요구했다. 가족에게도 압박이 있었다. 수첩 제출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도 물론 무슨 소리냐라면서 수사 과정에 강압 압력이 없었다.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특검에 딸이 나와서 안전수석의 딸이 나와서 식사도 하게 해줬는데 무슨 강압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 측에서는 사실 이 피의자인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배려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의 여러 가지 이 강압적 수사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리고 특히 안종범 수석이 추가로 제출한
이 또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 이 자체가 또 상당히 특검한테는 큰 어떻게 보면 이 정가의 보도처럼 할 수 네.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수사를 많이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뇌물죄를 엮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돌아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지금 특검의 강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순실 씨도 특검의 강압수사 민주특검이 민주특검 아니라고 네. 이야기했던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도 네. 있는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종훈 주수석이 지금 뇌물죄를 지금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일종의 죽은 따라하기 또는 죽은 배려의 측면도 있다. 지금 이 자신이 죽은이기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어진 혐의 중에 가장 큰 것이 뇌물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를 아주 강하게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마 깔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서석구 변호사 기억하시죠? 법정안에서 헌재 법정안에서 태극기 꺼내들고 흔들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안전수석과 헌재에서 이 강압수사 부분을 주고받는데 짜맞춘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증인 오른쪽 신장암 수술을 받았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혈압 당뇨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는데 사실이죠. 예. 그런데 증인이 11월 2일 날 조서를 받을 때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아가지고 새벽 3시 20분 열람을 다 마쳤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철야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바로 그날 철야 조사를 받고 난 그날 10시 45분부터 또 오후 3시 35분까지 조사를 받았죠. 예. 예. 잠 안 자고 계속 이렇게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죠. 예, 계속 조사했던 그렇죠. 건 사실. 예. 네, 안종범 전 수석 한 얘기라고는 네,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저 부분이 재판에서 판사들도 받아들일지 주목이 됩니다.